나눠드린 유인물은 435페이지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2107 코원전자. 그래서 프로그램 변경시키시고요. 2107 코원전자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 5번에 보시면 3개 있습니다. 또 자동 수동 적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스타트는 자수 먼저 적는 거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1번은 수동, 그 다음에 2번도 수동, 그 다음에 3번만 자동인데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10월 17일.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얘기를 좀 여러 번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좀 여러 번 할 거냐면, 문제 풀다 보면은 지문에 지금처럼 날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날짜 가서 보셔야 돼요. 여기로 오세요. 일반전표 10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1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10월 17일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10월 17일 들어오시면 거기에 850 있을 겁니다. 얼마 있어요? 850. 그거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1번 문제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수동이고 3번은 자동입니다. 2분 후에 마칠 테니까요. 1번하고 2번 분개 한번 적어보세요. 1번 특히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문제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당사는 이자 비용 선지급 시 전부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계산.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차기분은 뭘로 한대요? 성급 비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7일자로 회계 처리한 이자 비용, 아까 10월 17일 가서 봤었죠? 이자 비용 얼마 있었어요? 850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850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당기가 400이래요. 그러면 차기는 얼마죠? 450이에요. 맞죠? 850 중에 거기에 있는 뜻이 이 뜻이에요. 85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400만 원은 올해 거야. 그러면 450은 언제 거예요? 내년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제가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면 올해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면은 언제 걸로 적는다고요? 내년 걸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년 거 먼저 줬잖아요. 먼저 줬다 그래서 성급 비용. 그리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비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라고 써 있으면 언제 걸로 하는 거라고요? 내년 걸로 쓰는 거예요. 금액. 그래서 성급 비용 400 얼마요? 50. 그래서 450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준 거잖아요. 우리 이자 준 거 무슨 비용이라고 하죠?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요? 450. 어려워요. 이렇게 금액 두 개 나오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금액 두 개 주면은요, 항상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850 아니면, 셋 중에 하나. 850 아니면 400 아니면 450.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하고 2018년 4월 30일. 그리고 여기 잠시만 봐주십시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날짜 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뭐 떠요? 날짜 뜹니다. 그래서 그 날짜 보고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17년이잖아요. 근데 2018년 몇 월 며칠까지 한다고요? 4월 30일까지.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년 이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1년 이내 됐을 때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요 문제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생각이 나셔야 맞추기가 수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냐면 1억.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우리은행. 그 다음에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되면 뭘로 하는 거라고요?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부채. 여기도 1억. 우리은행. 그래서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일반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넣으세요. 12월 31일에다가 등록하세요. 요거를 일반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넣으세요. 12월 31일. 그래서 수동은 항상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오셔서 차변에 성급비용. 그리고 여기 잠시만 보세요. 분계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한 문제 끝내고 그 다음 문제 넣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본인 편하게 넣으려고 차변, 대변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한 문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청급비용 450,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비용 450, 그 다음에 차변에 장기 차입금인데 제가 요 옆에다가 거래처 썼을 때는 꼭 거래처 넣어주세요.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여기도 우리은행 얼마요? 1억.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하실 거냐면 저거 할 거예요. 3번. 그래서 이제 3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3번은 자동이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자동. 그래서 우리 자동은 여기에서 하죠. 어디에서 하시냐면은 여기 결산 자료 입력.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 가세요? 1월에서 12월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거 넣으세요. 1분 드릴 테니까. 가장 쉬운 파트 중에 하나니까 아마 금방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별건 없으니까 기말 원재료 가셔서 8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가셔서 12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얼마요? 2400.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하시면 끝.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기 어디 갔냐? 44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2108 세화산업. 일단 30초 드릴 테니까 자동 수동 먼저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1번은 수동, 2번 자동, 3번도 자동. 그래서 1분 드릴 테니까 저기 1번 분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요 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예금 왜 하죠?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관도 있지만 이자 받으려고 예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억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안 해도 돼요. 원래 12분의 12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해도 되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것 좀 잘못된 거긴 했는데 2014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우리 시험 볼 때는 여기 위에를 꼭 보세요. 저희 시험 볼 땐 2022년으로 나옵니다. 몇 년으로 나온다고요? 2022년으로 나와요. 근데 요 문제는 지금 2017년도잖아요. 몇 년도예요? 2017년도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거기 지문 안에 보시면 2017년도는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치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아무리 쳐다봐도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못 받았으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못 받은 수익을 무슨 수익이라 그래요? 미수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 얼마냐면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 받는 거잖아요.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얼마요? 1000만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수동결산이 어려운 게 말이 되게 헷갈려요. 장난도 되게 좀 잘 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봐두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분계 정리하시고 등록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전표 몇 월 며칠 가서 넣는다고요? 12월 31일. 그래서 2108 들어가셔서 일반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의 미수 수익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1000만원. 그러니까 입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했었죠. 어떤 거요? 거래처요? 예, 안 써도 돼요. 왜냐면 거래처는 시험 볼 때 채권 채무만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넣으셔도 지장 없습니다. 네, 써도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 쓰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시험 볼 때쯤 되면 이 얘기 할 거예요. 헷갈리는 건 적으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구별은 어느 정도 돼요. 100은 아니지만.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요거 거래처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헷갈려. 그런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자동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자동 결산인데 거기 2번 힌트 드릴게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충당 들어가면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보충법이라 그랬어요.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보충법.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거기 2번하고 3번 자동이거든요. 한번 넣어 보세요. 3분 후에 맞추고 그다음에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도 풀 겁니다. 일단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생산부 보시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거기 추계액이라는 게 필요한 금액이에요. 근데 잔액은 얼마밖에 없죠? 2,500밖에 없죠? 그러면 얼마 보충해 주면 돼요? 5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 그 다음에 관리부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5,000에서 3,900을 빼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1,100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월에서 12월 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퇴직. 그래서 500번대 꼭 확인하시고 아까 500번대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00 치시고요. 그 다음에 800번대는 1100이었어요. 아니면 컨트롤 F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대충 요 정도 가면 있어 그걸 아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를 활용을 하세요.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위쪽에 있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가셔서 5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가서 7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얼마요? 1200. 그리고 마지막에 꼭 뭐 누르시라 그랬죠?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요거 안 누르시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저거 습관화 하시고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고요. 이제 두 개만 더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49페이지에 이하나 공구 미놀타 산업 그리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 449페이지는 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1번도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 시험은 아니세요. 왜냐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한번 결산 분계 적어 보세요. 35분에 맞출게요. 자. 그래서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현금과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영업의 비용. 그 영업의 비용이 무슨 뜻이냐면 저거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뭘로 처리하라는 뜻이냐면은 잡손실. 뭘로 처리하라는 뜻이라고요? 잡손실. 그래서 차변의 잡손실 5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꼭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건데 현금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금 과부족 쓰는 거예요. 근데 지문에 현금 과부족 없이 현금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현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차이점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계상.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비용 계상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꼭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감소시켜요.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이면은 올해 거 쓰시면 되고 수익 비용이면은 내년 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감소 대변이에요. 그래서 소모품 B. 그리고 얘는 외우셔도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지금 소모품 B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이에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B면 대변의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이면 대변의 소모품 B. 요거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미사용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사용은 안 쓴 겁니다. 우리 안 쓴 거 언제 써야 되죠? 내년에 써야 되죠. 언제 써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쓸 거 얼마예요? 200. 그래서 비용으로 나오면 내년 거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3개, 좀 이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컨트롤 F로 그냥 찾으시면 돼요. 헷갈릴 수는 있는데 타자로 치면 거기 프로그램에 뜨잖아요. 이거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래서 그걸로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일단 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세요?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성급비용.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부서, 월간기술지하고 생산부서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뭐가 기억이 나셔야 되냐면 우리 책이나 요런 월간 기술지 같은 거 요런 것들을 뭐라 그랬죠? 도서 인쇄비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자산으로 나왔잖아요. 자산으로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예요. 언제 거 쓰는 거라고요? 올해 거. 그러면 올해 거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60만원 곱하기 10월 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엉뚱한 데가 나와버렸네. 몇 월 달이요? 10월 달. 그러면 올해는 10월, 11월, 12월이 올해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3.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5만원 나와요. 그래서 15만원이 올해 거, 45만원은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리고 헷갈리시면 요것도 좀 접목을 시키세요.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일 때는 올해 거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게 얼마예요? 15만원이에요. 그래서 15만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요거 적으시고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넣으세요. 12월 31일에다가 등록하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수동이 많이 나오는 게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수동보다는 그 자동이 많이 나오는 게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등록하시고요. 등록하는 건 차대변이니까 뭐 요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프로그램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5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에 2110 일성전자. 그리고 지금 풀고 계시는 요거는 언제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냐면 내일까지 갖고 오시면 돼요. 그 문제 6번 해야 되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내일까지는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5번만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문제 5번에 1, 2, 3번 있으시죠? 자동, 수동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풀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자동입니다. 2분 드릴 테니까 1번하고 2번 분개 한번 적어 보세요. 1번은 이렇게 푸는 거라 그랬어요. 세 줄로.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야.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보시면 원래는 얼마였었대요? 1,500이었대요. 근데 몇 달러예요? 8,000달러. 그 다음에 곱하기 1,200원 하면 960 나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얼마가 된 거예요? 96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대여금 540만 원만큼 떨어졌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외화만 나오면 맨날 이거밖에 써드릴 게 없어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그러면 우리 지금 결산이잖아요. 그리고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이 재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540.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 처리.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감소시키고 무조건 감소시키세요. 뭘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이면 금액은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면 금액은 내년 거.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자산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사무직하고 생산직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우리 사무직은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생산직은 5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금액은 올해 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어치 샀는데 10만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올해 얼마 쓴 거죠? 90만원 쓴 거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요? 90. 그 다음에 1대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계산 헷갈리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1대2 더하면 3이죠? 그러면 30만원 나와요. 그러면 곱하기 1하면 30.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2하면 60 나오죠. 그래서 1이니까 30, 2니까 얼마요? 60. 그래서 뭐 차변 대변 넣는 것 할 줄 아시니까 앞으로 또 할 거니까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보세요. 자동. 일단 3번 해보시면 정액법, 정률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정액법, 정률법 갖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도 공식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못 외운 것들은 꼭 다시 외우세요. 2분 후에 금액 맞추고 등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험 문제의 특징은 이 전산회계나 전산세무의 특징은요. 그 공식 문제들은 공식만 알고 있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게끔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액법이었죠. 그래서 우리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 다음에 나누기 뭐요? 내용 연수 이거 참고하시고 거기 취득 원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빵이래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 몇 년이요? 20년 하시면 5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 자동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객 그 다음에 곱하기 뭐요? 정률. 그러면 요거는 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취득원가가 3,5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객이 1,575, 그 다음에 정률 0.451.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요럴 때 많이 안 써요. 계산기 시험장 가셔서 한 3문제 많이 써야 5문제 이내인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1575 곱하기 0.451 하시면 8681750 나와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여기 결산 자료 입력. 그 다음에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바꿨구나. 이 하나공. 그 다음에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감가 치세요. 네, 감가 치고 엔터 치시면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감가 여기 보시면은 500번대죠. 500번대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이니까 기계장치. 그래서 기계장치 클릭하시고 아까 기계장치 요 금액 나왔잖아요. 8681 750. 잘못 누르셨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잘못 치니까. 그래서 이상하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계산기 잘못 누를 때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8681 750 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감가상각비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8. 그래서 8은 거기 보시면 본사예요. 그래서 본사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가셔서 아까 5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시면 되세요? 500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여기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거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나오는지 꼭 확인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